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특검과 삼성 측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2시 반에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쯤면은 이제 판결문이 다 작성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문이 이제 작성돼 있을 것이고요. 예. 내일 이제 뭐 4개월 만에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 지는 190일 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된 지 178일 만인데요. 지금 내일 2시 반에 재판이 선고가 되죠.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예, 재판부가 이제 합의부 아닙니까? 세 분만 예, 세 분은 이제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역시 예, 이제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 그리고 특검의 지금 검찰 관계자들 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우리 뭐 국민들이라든지 예.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서 그야말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봐야 내일 되겠죠.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내일 이제 먼저 2시 반이 되면 예. 그 전에 이제 특검 측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과 변호인단이 먼저 착석을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일반 방청객은 30석이 지금 할당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취재진이라든지 또 지금 피고인과 관계자들이 이제 착석을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착석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194호 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공소 사실별로 그리고 피고인별로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뇌물죄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유죄로 판단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 요소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문을 이제 낭독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당부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예.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혐의만 해도 5개 아닙니까? 예.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 5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만약에 읽는 데만도 다 읽을지 아니면 그 요지를 적어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판결문을 다 읽는다면 몇백 페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뭐 4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짧아도 30분은 잡아야 되겠죠. 예. 그 읽는 동안에 피고인들은 서서 듣게 되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서서 듣게 되는데요. 예. 재판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앉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부의 어떤 그 허락이죠. 에 따라서 이제 앉아서 재판을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4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이재용 재판.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오늘 뭐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일단 지금 한 52차례 정도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예.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있고 주로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뇌물죄 재판인데 예.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 사람도 주지 않았다, 받은 사람도 안 받았다, 그리고 대가성도 없었다. 네. 그 뭐 어떤 증거 자체에 대해서 또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특검 측은 사실 뚜렷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이제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판부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나눠질 정도로 사실 뭐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의견이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재판부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 측 같은 경우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은 물론 삼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삼성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AC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삼성 주가도 많이 어느 정도 좀 보합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국가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특히 또 이 재판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예. 직접 연관이 됐기 때문에 예.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실도 이제 해체한 상태에서 로펌에다가 지금 재판을 의뢰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법무실은 뭐 존재합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맡고 있는 것은 대형 로펌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로펌에서도 뭐 거의 전력을 기울여서 지금 예. 방어를 했는데요. 예. 삼성에서는 지금 미래전략실이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삼성전자 팀별로 이렇게 예. 이제 이 재판을 이제 대응을 했고요.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재판으로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좀 쉽게 쟁점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걸? 네, 이제 얘기할 간단하게 수 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뇌물죄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 뇌물죄는 433억입니다. 예. 이 돈이 뭐냐면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204억, 그리고 최순실 모녀에게 주었거나 주기로 한 돈 213억, 예.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데 16억. 뭐 이렇게 돼가지고 433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것이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냐는 겁니다. 예.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예. 또는 지금 이제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주회사 개편이라든지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금품 지원이 있었느냐, 즉 대가성 금품 수수 관계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 세 가지로 이제 뇌물죄가 결정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98억에 이르는 횡령죄입니다. 예.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빼내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재산 도피는 최순실 모녀에게 준 78억, 이것을 허위로 계약서를 꾸민다든지, 그 다음에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것을 해외로 빼돌렸다, 불법적으로 말이죠. 예. 이게 국외재산 도피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최순실 모녀에게 주면서도 사실은 아닌 것처럼 마치 말들을 삼성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갖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증인데, 위증은 청문회 나와가지고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재용이 그 삼성에 개입하거나 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말한 거,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지금 내일 공수 사실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박영수 특검은 뭐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국민 주권의 원칙,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12년 네. 뭐 예상보다 뭐 높은 그렇습니다.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중형을 구형했던 배경은 특검의 어떤 입장은 겁니까? 이것을 예. 이제 전형적인 반부패 범죄로 보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정경유착에, 그것도 정경유착도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예. 대통령의 권력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결탁함으로써 반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칙에 이제 벗어나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이고, 그래서 12년을 구형했는데 이 12년 속에는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으로 상당히 죄가 무겁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횡령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있다 보니까 12년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예. 내일 그 재판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과연 이제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일 텐데, 사실은 지난 2014년 9월 그리고 또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에 걸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이 있었는데 예, 이른바 문제는 독대. 배석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사실 그게 없었고, 문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수첩에 봐서도 뚜렷한 어떤 지원의 흔적, 대가성의 흔적 자체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번 재판에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증인들을, 주변 증인들을 내세워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아주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 그 국민연금 이제 그 이사장을 했던 분이 이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죄를 예. 받았고, 이게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문제는 이제 횡령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 예. 이건 또 실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면 문제는 물론 이재용 부장이 큰 부담을 덜겠지만 또 박 전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더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재용 부장이 횡령죄가 인정만 되더라도 실제 아마 구속에서 풀려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유죄, 그다음에 또 완전 무죄보다는 좀 중간선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내일 그 선고 결과를 경우의 수로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몇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뇌물죄가 일단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국외재산 도피와 예.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죄는 같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횡령은 예. 지금 특경법상 횡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회사 돈을 임의로 빼내서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뇌물로 써야만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써도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회사 돈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면 바로 횡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횡령은 뇌물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하나, 예. 뇌물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하나, 예. 그다음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예. 이 횡령이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지성이라든지 임원들의 범죄다. 예.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짜인다면 이제 완전 무죄가 되게 되는 거죠. 어허.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지금 뇌물죄도 문제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 횡령죄가 과연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삼성으로서는 최선은 이제 무죄, 네, 그렇죠. 차선은 집행유예 집행유예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횡령이 지금 298억이 모두 인정된다면 예. 약 7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많게는 8년, 약 7년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만약 횡령죄가 유죄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집행유예가 되는 방법은 위증죄만 유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 것들은 모두 벗어나고 예. 이제 위증죄만 그 인정이 된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른 것들이 만약에 다른 것들이 모두 무죄가 되고 뇌물만 유죄가 됐다. 예. 그때는 이때 뇌물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한 3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뇌물죄만 유죄가 되는 경우. 예. 그렇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 뭐 경우의 수가 상당히 이제 네. 복잡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으로 구성돼 있고 법적 논증이 아닌 뭐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승계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예. 결국 이제 이 뇌물죄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 정권 차원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대기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권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압력들 이거와 똑같은 어떤 수준에서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한 어떤 피해자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독대 속에서 뭐 지난번에 재판에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리고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여자한테 화를 들은 건 처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그런 상황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전략실과의 관계에도 설정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삼성을 전부 다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과 어떤 직접적인 보고라든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즉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지원을 결정했다. 그 정도 같은 경우는 특히 승마지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는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뭐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전 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횡령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결국 이제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부가 이 완전 무죄와 완전 유죄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즉 재판 판단인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지난번 이제 김정주 넥센 회장 같은 경우에 그때 대가성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무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회자가 되고 이런 경우를 한다면 이번 재판부가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보지 않겠는가 또 그런 뭐 전망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4명의 또 임원들이 같이 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분인데요. 네. 7년에서 뭐 10년씩 네. 이제 구형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내일 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이 돼 있고 예. 지금 나머지 4명의 임원들은 불구속 상태인데요. 예.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마당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회사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일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요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거의 법정 구속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4명의 임원들은 이미 삼성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선고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이제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총수 재판도 있고요. 삼성 경영에도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만약에 내일 무죄가 날 경우에는 뇌물죄의 무죄가 날 경우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내일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출당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유죄가 될 경우에는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출당 문제에 대한 좀 이 불이 붙겠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무죄가 될 경우는 상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친박 계열이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즉 이 재판, 이 탄핵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마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 만약에 무죄가 될 경우는 탄핵 자체가 무효다. 그래서 뭐 재심을 했나 하지만 물론 이제 뭐 헌법재판소는 재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상당히 미칠 가능성은 크고 특히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어쩌면 청와대가 직접 앞선 직접 나서서 좀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지금 특히 지난번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삼성 지원 관련 문건이라든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정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재판에서 무죄가 될 경우는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경우가 많겠죠. 예.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삼성의 어떤 승계 구도라든지 삼성 경영에서 상당히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뇌물죄 성립 여부죠. 예. 만약에 여기서 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정이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이제 공모 관계만 남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공모 관계가 남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그 공모 관계가 있다고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뇌물죄를 벗어난다면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완전히 뇌물죄를 벗어나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쪽은 피해자,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 그래서 강요와 직권남용도 성립하면서 예. 동시에 뇌물죄도 성립한다. 이런 가능성도 남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벗어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벗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일 법원 인근에서는 한쪽에서는 무죄, 한쪽에서는 중형을 촉구하는 이제 집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재판부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법과 증거에 따른 어떤 법리 재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물론 재판부는 당연히 법리에 따른 예.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빚은 사건이거든요. 예. 특히 뭐 일단 정권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압박을 가했었고 또 장외에서도 지금 찬반 단체들이 상당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재판부에 통해서 압박을 했고 실제 시위를 통해서도 많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재판부가 받을 부담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떤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고 신뢰를 보내는 차원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법리를 다룬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 아마 재판부가 내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역사적인 좀 선고를 내야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재판부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외풍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법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지금 운명이 걸린 재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판은 원래가 이제 증거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심증주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리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4개월간 진행돼 온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